일요일 컴컴한 새벽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가다가 신호 위반 채 꽝 일어난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보자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는데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발생했죠. 우와! 상대차 그냥 달려들었어요. 신호 위반으로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한 제보자.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와서 충돌했습니다. 이번 사고 제보자의 과실은 0이에요, 0. 잘못이 없어요. 이번 사고로 제보자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어디를 얼마나 다쳤습니까? 갈비뼈가 14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골절이라고. 그다음에 간 출혈 때문에 그때 중환자실에서 이제 좀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반파됐습니다. 제보자 역시 중환자실을 거쳐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정말 위험하셨네요. 자칫 잘못했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중상해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중상해라는 것은 사망할 뻔했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아주 커다란 장애가 남았을 때를 얘기하는데요. 사고 바로 나고 나서 거기서 때 숨이 안 쉬어져서 그때 내렸거든요. 좀 어느 정도 있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목격자가 신고를 줘서 119에 갔어요. 정면 충돌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상대 운전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답니다. 아니, 사고 직후 당연히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상대편 운전자는 그냥 가버렸네요. 그리고 한참 후에 10몇 시간 후에 자수를 했고요. 이번 사고는 상대편 운전자가 음주운전해서 음주 때문에 도망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나중에 나타났으니까 이미 술 다 깬 상태다. 음주 측정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렇게 끝날 게 아니고 그 전날의 행적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 다치게 했을 때 또는 죽게 했을 때 그때가 윤창호법입니다. 윤창호법은 사망사고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부상사고는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인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형량은 음주보다 뺑소니가 더 높아요. 뺑소니는 1년에서 30년까지, 벌금은 윤창호법이 좀 더 높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뺑소니가 더 나쁜 겁니다. 새벽 시간에 차량들이 별로 없는 저런 곳에서 사고 나고 그냥 가버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괘씸하다, 아주 파렴치하다. 그래서 뺑소니는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모든 사고는 그에 따른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건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고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겠습니다. 택시에 운전사와 승객이 탑승한 모습인데요. 잘 보세요. 노원으로 가자. 네? 왜 반말이죠? 지금 노원으로 가고 있어요. 너 여기서 어떻게 할래? 예? 예, 운전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운전대가 아닌가? 이 폭행 무려 5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왜 때리세요 갑자기? 노원으로 가자. 갑자기 왜 때리세요? 노원으로 가자. 예. 갑작스러운 승객의 폭행으로 제보자는 주행 중 핸들을 돌리게 됐고요. 급기야 중앙분리대와 충돌했습니다. 무서워서 일단 빨리 가자. 이런 분들은 빨리 데려다 드리고 내려드리는 게 상식이다 이러고 105인가 108인가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논역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안전벨트 있잖아요. 안전벨트를 팽팽하니까 이걸 좀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빡빡한가? 난 이게 너무 답답해서 그런가 이래서 땡기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이제 주먹이 날라온 거예요. 예,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도요 확인이 됩니다.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하나 보더니 그대로 운전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아니, 왜 대체? 눈을 맞으니까 까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 눈을 이렇게 이러고 이제 이게 막으면서 이러고 가다가 사고 나죠. 차선 이쪽으로 가니까 저도 모르게 이쪽 틀은 거죠. 달리던 자동차에서 승객이 운전자를 때리면 운전자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핸들을 놓칠 수도 있고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게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했을 때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특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이것은 그냥 때리기만 하고 협박했을 때 거기까지만이고요. 만약에 다쳤을 때는 처벌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경찰이 법을 잘 몰라서 일반 형법의 상해죄로 보내고
또 검찰에서 모르고 그냥 그대로 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끝나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억울할 때는 나에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 형법의 상해죄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가법 위반이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2차, 3차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택시 운전사 폭행,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법적 판단이 선행돼야만 운전사들이 피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차량 역주행 사고. 야, 저 역주행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 위의 질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 역주행이 전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리대도 있는데 어떻게 한문철의 블랙박스에 들어온 제보 영상 보시죠. 아, 많구나. 저기 캠핑 역주행이에요? 마치고 자유로에서 이제 집에 오는 길이었거든요. 자유로. 아, 캠핑을 이게 마치고. 뭐지? 오. 싶었는데 차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하는 순간 바로 한눈 앞에 와갖고 급하게 틀었는데 저 뭐야? 차가. 아이고. 깜짝 놀랐겠네. 아이쿠. 블랙박스가 화각이 많이 넓어요. 와이드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차가 보이고서 스쳐 지날 때까지 불과 2초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분도 저를 보고 급하게 같은 차선으로 피했다면 부딪혔을 것 같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역주행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 이제 룸미러를 보니까 뭐 갓길로 살짝 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렇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올 때 피하다 같은 방향으로 피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보자가 잠시 내비게이션을 좀 번진다든가 1초만이라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 또는 역주행 때는 무조건 다 백병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백병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멀리서 역주행 오는 차가 보일 때 그때는 빵 해주면서 내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비켜서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내가 멈춰야 상대차가 피해갈 수 있죠. 나도 빠르게 지나고 상대도 빠르게 지나고 같은 방향으로 피하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빨리 멈춰야 됩니다. 일단 갓길로 차를 빼야 됩니다. 갓길에서 차를 돌려야 될 텐데요. 돌릴 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차들을 막아줄 때 그때 차를 되돌려서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 위에서의 방심은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